2021년 4월 대구에 살고 있었던 36살 김씨. 이 김씨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갑내기 내연녀도 있었어요. 바람핀 거죠. 지인의 소개로 12월 달에 내연녀를 만나게 됐는데 둘이 호감을 느꼈고 내연 사이까지 된 거예요. 사귀는 초기에는 좋았겠죠. 나름 미래를 즐기면서 짜릿하니 즐거웠겠죠. 하지만 바람핀 노년들 중에 제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안 되죠. 본처 본남편은 무슨 죄입니까? 이 김씨와 내연녀 두 사람 내연 관계가 딱 걸리게 됩니다. 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처음에 걸린 거예요. 와, 씨, 이거 못됐다. 큰일 났다. 이때 이 내연녀의 남편은 이 김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준다. 당신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 대신 나한테 2,500만원 돈 줘라. 그래서 이때 합의금조로 김씨가 내연녀 남편한테, 내연녀의 남편한테 2,500만원을 주는데 웬걸? 얼마 안 가 자기 아내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입 다물어 달라고 돈까지 줬는데 우리 아내까지 알게 됐네. 모든 걸 알게 된 김씨의 본처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그 내연년이고 뭐고 가만히 안 둔다고 그년 남편하고 통화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신이랑도 내가 못 산다. 당신 믿고 산 내가 바보다. 이혼하자. 이렇게 되고 이 김씨는 내연녀 남편한테 돈 주고 관계도 정리하고 어느 정도 입막음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일이 점점 커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김씨와 내연녀 두 사람이 12월 달에 만났어요.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4월 달에 이 사건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김씨 나름 혼자 생각했을 때 이 내연녀 자기 남편과 둘이 짜고 합의금, 위자료 노리고 돈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꽃뱀식으로 일부러 날 꼬셔가지고 사기쳐가지고 협박하고 돈 훔쳐가려고 남편이랑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김씨가 이미 내 인생은 망했다. 이제 어떡하냐. 그냥 내연녀 전현도 죽이고 나도 그냥 죽을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7일 김씨는 내연녀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피트니스 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가지 물품을 준비한 뒤 대기를 탑니다. 지금 운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두 시간 있으면 차로 오겠지.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내연녀의 얼굴이 딱 보이자 내연녀를 그대로 뒤따라가서 뒤통수를 야구 방망이로 냅다 가격하고 놀래 쓰러진 내연녀를 향해 얼굴과 머리를 흉기로 그냥 막 내려친 거예요. 이 내연녀 너무 놀랬겠죠. 머리에 피를 막 흘리면서 정신없어 하는데 이때 이 김씨는 내연녀의 옷을 잡아 끌고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왜? 차 안에서 둘이 같이 죽으려고. 극도의 분노에 휩싸여서 야, 나는 널 나름 사랑했는데 넌 돈 때문에 날 만난 거였어? 너 남편이랑 둘이 짜고 친 거지? 내 돈 노리고 짜고 친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당할 것 같아? 너나 나나 오늘 그냥 둘 다 같이 죽자. 내연녀를 차에 태운 김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에 번개탄을 피운 채 말이죠. 이때 내연녀 딴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미 날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내연녀가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차가 신호 대기에 딱 걸려 멈춰 섰을 때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한 겁니다. 차에서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냅다 뛴 겁니다. 그렇게 목숨이 위험한 긴박한 상황에서 내연녀는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어요. 지금 이 남자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이 김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자처한 거지만 자기 딴에는 내연녀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가정도 잃게 생겼고 돈도 잃게 생겼고 다 잃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겠죠.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 또한 배신이었고, 아니 이 내연녀와 남편이 짜고 친 건지 뭔지는 모릅니다. 증거가 나오거나 확인된 건 없어요. 그저 김씨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분노가 치솟아 이런 일을 벌인 거거든요. 이 김씨는 내연녀를 죽이기 위해 흉기로 때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차에 태우고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강금죄가 성립이 된다고 해요. 즉 이 김씨 강금죄 성립됐고요. 거기다 김씨는 내연녀를 죽이기 위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 살인 미수죄도 추가됐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 시가 4천만원짜리 당시 승용차까지 일정 부분 불탑니다. 그러면서 현존 자동차 방화죄까지 추가됐어요. 본처가 있는데 딴 여자랑 바람피다 걸렸습니다. 그 입막음을 하려고 내연녀의 남편에게 돈까지 주며 입막음을 시도했지만 그게 뜻처럼 되지 않자 남편은 내연녀를 죽이려 시도했습니다. 이런 남편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급히 탈출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안 좋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처벌을 요구했다. 처벌을 강하게 원했다. 라며 이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지금 살인 미수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금죄, 방화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 10년 나온 거예요. 세 가지의 죄목이 모두 포함이 됐는데 10년? 형이 조금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씨가 내연녀를 죽일 생각으로 죽이려고 차에 감금하고 불까지 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일어난 범죄로 본 거예요. 내연녀를 죽이기 위해 감금하면서 차를 불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행위를 했는데 범죄가 세 가지 발생한 거예요. 살인 미수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감금, 방화, 살인미수. 여기서 가장 중한 범죄는 살인미수죠. 그래서 감금과 방화 이 두 개는 빼버리고 살인미수죄로만 처벌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살인미수만 적용해서 징역 10년. 미국은 오늘 사건처럼 감금과 방화, 살인미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징역을 다 치던데. 그래서 막 징역이 66년, 막 100년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야 있긴 하겠지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감금한 것도 죄고 불 지른 것도 죄고 죽이려고 한 것도 죄니까 다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중 제일 센 범죄만 쳐서 죄값을 따진다는 게 참 뭔가 찜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에서 일어난 내연녀를 죽이고 본인도 죽으려고 했던 한 남자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